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와 관련해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 대법관들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이 건 외에 130여 건의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은 구체적으로 당선 결정의 위법에 따른 당선 무효 소송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위가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고는 후보지만 피고는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입니다. 2021년 2월에 임명되었고 이전에는 양현주 인천지방법원장이 맡았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60일 이내에 선거 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서 당선의 무효를 판결합니다. 이것은 바로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에 당선 무효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천대엽 대법관의 3인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제2부가 과연 이번 재검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대규모의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된 명백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선거 사례에 대해서 선거 결과에 명백하게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순리대로 판결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단순한 절차 위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정선거는 적극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범죄 행위에 속합니다.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도에 오스트리아의 연방 대통령 결선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오스트리아의 연방 대통령 결선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습니다. 이 건은 우리들에게 매우 시사적이고 교훈적입니다. 2016년 5월 22일에 오스트리아 연방 대통령 결선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무소속인 알렉산더 판데어 벨린 후보가 우익성당의 자유당의 노르베르트 호프 후보보다도 38,636표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6월 7일 자유당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유당은 선거 다음 날 개표가 시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표소에서 당일 밤부터 개표 참관인 없이 개표가 진행되는 등 총 94개 선거구에서 선거 절차상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이 바로 선거 무효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유였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1일 날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부정행위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선거 절차상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선거 무효 소송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면은 오스트리아 대선의 그런 선거 무효 소송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선거 절차상의 위법 행위였고 부정행위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선거 절차를 위반한 것만으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심대한 위해를 가한 행위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판결하게 됩니다. 당시에 비엔나 국립대학교의 법학과에 소속을 두고 있던 이성희 씨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위법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만 존재한 경우라도 헌법재판소는 그 위법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거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는 경우 바로 선거 무효소송이 대상이 된다는 점을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자유당은 117개 선거구 가운데서 94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 개표 절차에서 연방대통령선거법 제14A조, 이것은 우편투표 개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준수해야 될 합법적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14조 A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관인 없이 개표가 진행됐고 규정된 시간 이전에 개표 및 집계가 진행됐다는 것이 바로 절차상 위법성으로 언급됐습니다. 이 같은 절차상 위법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규정 위반, 절차 위반은 그 위반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자유당은 또 다른 하나의 이유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투표 당일 13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미디어 및 선거 관련 조사기관에 개표 결과를 조기 공개한 사실의 위법성도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사실이 헌법 제60조에 따른 자유투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되지 않은 정보의 사전 유출이 진정한 자유의지로 투표해야 되는 유권자의 투표 심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요소라고 봤습니다. 유권자의 투표 심리는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개표 정보 사전 제공은 선거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국적인 재선거를 명령하게 됩니다. 결국은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절차 위법, 규정 위반에 대해서조차도 선거 무효소송을 내린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와 같은 그런 불법 행위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의 경우와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될 공적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행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지금 속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에 있어서 부정행위뿐만 아니고 형식적 절차상의 위법도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서구 선진국의 앞선 나라들을 보면은 절차 위반과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인상적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참고로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을 재건표는 4.15 총선 이후에 불거졌던 선거 부정 의혹을 증명해준, 확인시켜준 그런 기념비적인 재건표였습니다. 대량의 인쇄소에서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됐는지를 아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달리 2016년 오스트리아 대선은 단순한 절차 위반,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한국 총선은 절차 위반은 물론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위조된 사전투표지,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대량 투입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의 주동자가 되었다는 점이 아주 큰 차이입니다. 상식과 법리를 미뤄볼 때 부정행위를 통해 직접 선거 결과의 조작을 시도한 행위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천대엽 대법관 외 3임의 대법관이 이번 선거 무효소송을 받아들여야 되는 명백한 이유는 더 이상 논의할 그런 필요조차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이렇게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서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서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대량 투입한 것은 선거 결과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친 사례에 속한다. 현명한 그런 또 상식적인 선에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올곧은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